안녕하세요. 광주 비엔날레 전시장 김지연입니다. 아까 변재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문화예술기관들이 전시 존재 이유,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정말 원점부터 다시 고민을 해야 했거든요. 특히 정책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 콘텐츠에 대한 요청을 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해야 하는 온라인 콘텐츠의 방향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커졌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2020년 9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13회 비엔날레가 2021년 2월에서 또 다시 4월로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 전시 기간도 1개월로 축소가 됐었고요. 이때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관객을 모셔야 하니까 그 방문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준비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오지 못하는 관객을 위해서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이제 빠른 속도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비엔날레만의 문제는 아니었고 그 시기에 아르코미술관도 유사한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 뭐 양 기관들이 다 저희 말고도 다른 문화예술기관들이 많이 느끼셨을 텐데 변 박사님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확실한 데이터는 없는데 관객이 전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로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또 지금 우리가 만나고 기대하는 관객이 누구인지, 또 관객은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여름부터 길게 그 토크를 준비를 하면서 관객을 중심에 두고 얘기를 나눴는데 모임 초기에는 저희가 굉장히 야심차게 굉장히 광범위한 관객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정말 예산과 시간 문제로 가장 시급한 현안이 뭔지 쪽으로 이제 논의를 좀 줄여나갔고요. 그래서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관객의 접근 경로, 경험을 중심으로 좀 알아보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근데 역시 아르코미술관이랑 비엔날레가 전시를 이제 생산하는 방식, 그다음에 기관의 미션들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방향들은 조금씩 달랐고요. 그리고 그래도 이제 두 기관이 서로를 이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지막에는 아르코미술관 관람객이 광주 비엔날레 어느 정도 비율로 오는지, 또 광주 비엔날레 관객은 아르코미술관 어느 정도 비율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실제 이제 이번 한 번의 토크로 끝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계속 방향이나 방법론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정말 참여해주신 패널 선생님들의 말씀이 앞으로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아르코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2024년이 조금 기념비적인 해인데요. 24년이면은 저희는 비엔날레 재단은 94년 창설 이후 이제 30주년을 맞이하는 해가 되고요. 아르코 미술관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또 24년이 현대미술, 특히 전시, 예술 지원의 역사 안에서 좀 다시 돌아보고 새로운 방향성을 설계해야 될 그런 시점일 거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의 테이블이 그 방향을 설계하는 데 큰 이정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의 이제 라운드 테이블이 끝나고 나면 또 이 내용 더하기 이제 과거의 이 어떤 그 설문 내용을 다 포괄해서 전체 설문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비엔날레가 이제 30년 역사를 바라보면서 다양한 관람객들을 만났고 초기에 왔던 어떤 10대의 관람객들이 지금은 이제 20대, 30대로 성장을 했을 텐데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이후에 그 관람객들이 비엔날레에 기대하는 부분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다음에 이 어떤 현대미술에 대한 관객들의 이해도가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그 어떤 통합적인 설문 분석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